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왔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지훈님 사주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박지훈님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박지훈님 연기를 약한 영웅 1, 2를 통해서 먼저 봤는데 그때 연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가지고 요번에 왕가 사는 남자 그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박지훈님이 엄청난 표현력을 가진 사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표현력이라기보다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박지훈님은 아마 연기를 하실 때 개인의 표현력 이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진 그런 촉촉한 감성으로 연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훈님은 일단 신사일주인데 신사일주의 특징은 정말 성격이 신사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고 박지훈님은 굉장히 젠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고지식한 면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지훈님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남들이 다 보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좀 그런데 남들이 다 보는 천간에 떠 있어요. 이런 감성적인 부분 같은 것들이 남들이 다 보는 천간에 떠 있으면 그게 내가 겉으로도 다 그게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지훈은 눈빛에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눈빛으로 연기를 한다? 눈 동자로 연기를 한다?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얼굴 자체에도 많이 드러나게끔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왕가 사는 남자 캐스팅을 할 때도 장항준 감독님께서 약한 영웅을 보셨다고 했나? 박지훈님의 눈빛을 보고 저 친구가 바로 단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어디 기사에서 봤거든요.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박지훈님은 굉장히 관찰력도 뛰어나세요. 그래서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확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래서 박지훈님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계속 관찰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러니까 그게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생각도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다루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으신 분이고 무의식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연기력을 키우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박지훈님 같은 사주를 가진 분이 상담에 오시면 항상 이 말을 해드려요. 생각을 반드시 글로 남겨놓으셔라. 왜냐하면 생각이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가끔 정리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글로써 시각화해가지고 적어놓으면 생각도 잘 정리가 되고 남들보다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창의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예술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예술인들 한정에서요. 그래서 박지훈님께서도 이 많은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조금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의외였던 게 박지훈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애교가 많은 타입은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박지훈님을 거의 프로듀스 101 때부터 봤어요. 근데 그때도 박지훈님이 어떤 걸로 굉장히 인기를 끄셨냐면 내 마음속에 저장 있잖아요. 그걸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끄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박지훈님께서는 반드시 애교가 많은 사주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주를 까보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히려 젠틀하고 약간 좀 과묵하고 생각 많고 어떻게 보면 막 능동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수동적인 그런 면이 좀 보여지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박지훈님은 어떻게 이렇게 애교가 많은 분이 되셨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 사주가 애교가 많다? 그러면 남들이 자신한테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팬분들이 박지훈님께 원하는 모습을 박지훈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모습, 내가 이렇게 애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한테 되게 호감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영리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남들한테 잘 맞춰주는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약간 해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실 거절을 잘 못한 성격이기도 한데 그런 면을 좀 통합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이 어쨌든 조금 애교 있는 모습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팬분들을 위해서
박지훈님께서 좀 많이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지훈님께서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애교가 많은 능력을 본인이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걸 좀 후천적으로 발달시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님 사주에서 되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이 직업을 뜻하는 글자가 역마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게 굉장히 역마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면 내가 가지는 직업들이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지훈님께서는 굉장히 직업을 잘 잡으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디 촬영 가고 어디 무대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어딜 이동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박지훈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푸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역마 기운을. 그리고 박지훈님께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맡은 일 같은 거 있으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해내실 분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듀스 101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제가 언뜻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박지훈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실한 면 굉장히 많이 갖추신 분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방금 든 생각인데 박지훈님은 일단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 철학이나 심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좀 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사람을 관찰하는 일기 같은 거를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일단 박지훈님께서 촬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들, 그런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더 큰 배우가 되기 위한 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개인 상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지훈님이 살아오신 걸 제가 좀 봤어요. 박지훈님은 어렸을 때부터 남들한테 인정받고 나의 인기를 끌고 이런 운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8살 때부터 12살 이때 아역배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 13살 때부터 17살 이때도 물론 인기 운이기는 한데 8살 때부터 12살 때 이때 머물렀던 때보다는 살짝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좀 사회생활도 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때 묘지 운이 들어와요. 근데 묘지라는 것 자체가 약간 내가 묘지에 파묻힌 것처럼 묘지에 묻힌 것처럼 좀 사회생활이 답답하고 뭔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8살 때부터 12살 때는 아역배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13살 때부터 17살 때까지는 살짝 조금 활동성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박지훈님이 개인적인 감정 또한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가 오늘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한 18살 때부터 22살 때 들어와 있는 운이 굉장히 힘든 운이에요. 특히 박지훈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박지훈님이 되게 예쁜 보석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사실 출중하신 거긴 한데 보석으로 태어났는데 뜨거운 조명을 같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 보석은 조명을 받으면 되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래서 박지훈님이 다른 보석들에 비해서 더 출중한 외모를 갖게 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사주에서. 근데 조명이 사실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이 과해지면 조명 정도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불이 더 많이 들어와서 불의 정도가 더 과해지면 이 보석이 약간 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18살 때부터 22살 이때가 불이 더 들어오는 때였거든요. 이미 박지훈님은 불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이때 불이 더 들어오면서 박지훈님이 약간 고통을 견뎌야 되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불을 견뎌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101 데뷔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프로듀스 101을 보긴 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무위키를 좀 참고를 했는데 2017년 6월 16일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운이 내가 그 엄청 뜨거운 불 같은 거를 견뎌야 되는 그런 운이었어요. 대운에서 크게 들어온 운이 그런데 2017년 또한 또 불의 운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2017년 6월마저도 불이 들어오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지훈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원어원 데뷔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몸도 많이 안 좋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고 나를 짓누르는 책임감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극복하면 보상이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박지훈님은 여기서 뭘 극복하신 거냐? 라고 하셨을 때 그 오디션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금 극복을 하셔서 이뤄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히트성이 더 커요. 이거를 제가 어떤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상대가 나보다 좀 약간 약한 상대거나 나랑 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겨도 그냥 사람들의 환호가 당연히 이겼지, 야 잘했네 이 정도예요. 근데 나보다 엄청 센 상대를 만나서 엄청 애를 써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주는 환호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박지훈님 같은 경우 이 운이 바로 그런 운이었던 거예요. 엄청 강한 상대들 속에서 내가 이겨서 엄청난 환호를 받는 그런 운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운을 굉장히 잘 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병오년이잖아요. 병오가 뭐예요? 병이랑 오가 둘 다 빨간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박지훈님한테 있어서 빨간 글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빨간 글자가 더 들어와요. 마치 이때 원어원 때 데뷔했을 때처럼 내가 견뎌야 되는 일들이 많고 하지만 원어원 때처럼 극복을 하면 보상이 진짜 큰 운이거든요. 26년도, 27년도에는 나의 건강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일도 엄청 많을 거고 스트레스도 사실 엄청 많을 거긴 해요. 근데 박지훈님께서 건강 관리 당연히 잘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잘 견뎌내신다면 극복을 해내신다면 이때 원어원 때처럼 커다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권력이 오는 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막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요. 이미 많이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알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윗사람들의 도움도 사실 많이 받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박지훈님의 커리어를 한층 더 높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이다 라고 보여져요. 사실 일이 진짜 많을 거기 때문에 걱정은 좀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법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거에 조금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살짝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리어를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기 활동을 계속 하실 거라면 작품을 보는 눈 같은 것도 많이 길러놓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때 선택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수상운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박지훈님께서 약간 작품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운이 어떤 운이냐면 사실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운을 어떻게 쓰냐면 합격운, 승진운, 취업운 이런 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지훈님은 지금 연예인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연예인이면 아무래도 상 받는 거로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지훈님 사주와 대운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박지훈님 사주 생년월일시를 알아보려고 나무 위키였나? 그걸 들어가 봤는데 그 각주 있잖아요. 생년월일시 나와 있는 각주에 박지훈님 태어난 시간이 써져 있더라고요. 묘시라고 써져 있던데 이게 어떻게 아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박지훈님이 어디 다른 영상에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좀 부정확하다 보니까 그냥 빼고 보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시간은 빼고 봤어요. 이 점 고려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